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용산에서 오찬 회동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비공개 간담회 앞서서 언론에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우크라이나 방문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종전이 가까운 시기에 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을 꺼내자 이준석 대표는 쉽게 종전을 언급하기 어려운 내부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도 했고요. 예. 윤 대통령은 지원 체계에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우리가 친서도 보내고 대표님도 특사로 가시면 할 게 많은데라고 밝히자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윤 대통령 취임사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더라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이후에 간담은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으로 오찬에서 나눈 얘기들을 전하면서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오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오늘도 출근길에 이제 올라가면서 기자들과 문답을 했는데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네요. 네, 최근 불거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 뭐 갈등이 있나?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윤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만 당의 수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략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재반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 자율로 문제를 풀어갈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네요. 이 보면.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지가 정해졌는데 오는 6월 29일과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군요. 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참석이 되겠고요.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5월 12일에 있었던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나토는 이제 훈련이나 정보 교환을 하면서 협력 관계를 맺은 파트너국이 있는데요.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나라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 도중에 양자 정상회담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유력시되어 보이고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이 있었고 오늘 출근길 언급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첫째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 당내 상황에 갈등. 대해서는 뭐 정치란 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음. 뭐 원래 그런 거죠. 그 특별한 언급은 아니고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한마디 보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잘하신 것 같고 두 번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재반 상황을 따져봐야 된다라든지 뭐 도덕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등 그러면 뭐 도덕적인 음주운전도 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변명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러다음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노사 뭐 양자 간에 뭐 자율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 사안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지금 법이 넘어가 있거든요. 네. 국토부 국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일몰제라든지 이미 입법상이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럼 집권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피해갔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김 소장님은? 일단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영 좋지 않네요.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출근길에서 이야기할 때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거 아니겠냐. 상대는 국회 부의장 당 대표가 멱살을 잡고 지금 서로 뭐 심하게 말하면 이제 서로 귀를 막 따귀를 때리고 있는 모습에 거의 실제 기만한 따기 상황인데 멱살은 안 잡았고 말로 많이 예, 싸우고 있다는 말로는, 말씀이시죠? 야, 저는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는 걸 잘 못 봤는데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게 없고 그다음에 집무실에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가지면 글쎄 제가 생각하는 첫 마디는 혹은 마지막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우리 당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해줘서 잘 치렀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당을 우리 당대표를 중심으로 잘 뭉쳐서 계속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덕담은 나올 수 있었는데 한마디도 없었나요? 예,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다 나왔죠. 예. 공개된 제가- 장소에서는 제가 전반을 다 본 건 아니니까 예. 언론에 공개된 사실만 보면 지선과 대선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의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24일의 징계가 좀 더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4일 윤리 징계, 예.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된다. 애시당초 4월에 윤리를 잡았을 때부터 이상한 흐름이었는데 예. 점점 더 이상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 뭐 음주운전은 가벌성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화물연대 얘기는 안전운임제가 이번 파업의 쟁점이라는 걸 대통령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 자율로 문제를 풀어갈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정하고 혹은 정부 여당이 정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그래 우리가 이 문제에 세금을 쓸 거야 물류안전에 예.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중립만 지키면 노사 간의 자율협상이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그런 사안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상의 문제니까. 법의 문제거든요. 라고 아니, 한다면 이건 분명히 정적인 문제죠. 예, 물류의 공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면 정부의 문제인데 안 보신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께서 좀 보고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담이었습니다. 예. 너무 농담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원희룡 장관이 한번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정책 상황을 갖다 묘사하는데 예. 묘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가 너무 희박해. 뭐가요? 아까 초반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과 대통령과 당 만나가지고 대표와의 단지 문제. 지방선거에 대한 뭐 감사의 말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없기가 당내 힘든데요. 선거 치른 지 지금 아니 2주도 이분이 안 없는 됐는데. 말이 참 많으신 분이잖아요. 원래. 자, 김수희 평론가 두 분의 평론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중재해 주세요. 아, 네. 아니, 뭐 이런 평론이 나오. 제 편을 들어주세요. 왜 같이 음모론자가 네. 될 수는 없잖아요. 정치평론가로서의 네. 그 생명의 치명상을 입는다 그러다가 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말을 좀 빌려서 대답을 하고 싶네요. 네. 소위 부답. 소위부터. 네. 웃기만 할 뿐 답하지 예. 않겠다. 웃잖아. 알겠습니다. 일단 힘센 우리 진중권 작가님 편을 들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출근길 약식 분답,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라고도 불리는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거 오래 못할 것이다 얘기했고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게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서 네. 우려를 많이 표하던데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 국정원장님 말씀은 정말 죄송한데 예. 오늘의 어떤 김현정 뉴스에서의 펀치라인이었죠. 요게 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될 걸 아시고 예. 저 방송 복귀했어요라는 선언이라는 점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저 약식 문답은 저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아, 김종인 그러네요. 위원장 지난번에 주셨던 말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즉 이제 하는 말보다 들을 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좀 인식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 작가님. 네, 저도 뭐 이거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 잦은 말실수로 그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오늘 같은 거 음주운전에 관한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적되면 국민들이 보면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인식 그냥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좀 언급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말을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는 알 수 없겠고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은 뭐 어떤 일이 뒤에서 있었던 간에 윤 대통령의 대답이 되겠죠. 예. 대통령실의 지금 답변은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사전에 무슨 자료를 모으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는 그냥 하는 거죠. 뭐.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잘해야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아, 아니 그 뻔하잖아. 질문이 나올 게 뻔하잖아요. 대개는 예상 문제를 어, 뽑아놓고 그럼 어떻게 네, 대답을 어떤 해야 표현을 될지. 쓸지 예상 네. 문제는 한판 승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판 승부를 퇴근 후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심 들어볼래라는 의미라고 하죠. 민들레라는 국민의힘 내부 의원 모임 때문에 또 국민의힘 내부가 개파 논쟁에 좀 쌓여 있네요. 네, 민들레 모임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었던 이용호, 이철규 의원 등이 실무를 맡고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윤계의 세력화라는 말이 나오자 장제원 의원은 우리 당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순수 개방형 의원 모임이라면서 그러한 친윤 세력화라는 평가를 부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당정청 기능을 담당하는 공조직은 구성돼 있다.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잘못하면 개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과거 정부 때에도
이런 모임이 있었고 당 분열, 정권 연장 실패, 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서 민들레 모임 실무를 맡고 있는 분 중 하나죠. 이영호 의원을 연결을 해서요. 또 민들레 모임 취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민심 들어볼래 줄여서 민들레 모임인데 이름은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지으신 건가요? 저희 사무실에서 아하. 젊은 보좌 비서관이 졌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의원실에서 지은 거네 그러면. 이름 아주 뭐 좋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저 이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필요하고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민들레 호시처럼 뉴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그건 뭐 이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게 묘하게 이 첫 보도가 중요한데 예. 마치 무슨 당정 대통령 비서실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한덕수 총리님이나 또 추경호 부총리 이런 분들이 뭐 참여를 한다. 예. 이렇게 황당한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예.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또 뭐 실세라고 알려진 우리 장제원 의원이 또 거기가 주도했다 이런 게 나가면서 예. 많은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주도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우리 박재홍 앵커는 실무를 맡으셨다 이런 표현을 했고 이 민들레 모임의 출발이 뭐 의원님의 아이디어로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 몇몇 의원님들 모이셔서 상의를 하신 건지 이런 과정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심전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적어도 뭐 3선 이상급들은 다 자기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대선 이하가 좀 순수성을 갖고 해보자라고 해서 뭐 저도 그냥 조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이제 그 서면으로 보내온 분들은 한 20여 명 되고요. 예. 이미 구두로 밝힌 분들까지 합치면 30여 명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려지기로는 조찬을 함께 하시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을 또 정보를 공유하고 대통령실과 예. 정부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공부하는 모임입니까? 아니요, 의원들이 앉아서 맨날 공부만 합니다. 예. 공부는 미리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맞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어렵게 이제 정권을 창출을 했는데 예. 막상 집권당 의원이지만 이게 정부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의원들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예. 정보 소외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나 주인의식 이런 게 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와 함께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현안이 생겼을 때는 관련 부처나 혹은 뭐 필요하면 대통령 비서실 담당 수석이라도 불러다가 예.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늘 대통령실이 예전에 보면 이게 뭐 일반 민심하고 유리돼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과 일선에서 만나는 우리 당 또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심을 좀 가감 없이 필요하면 때로는 좀 쓴소리도 전달하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지금 만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 작가님. 예, 결국 이제 당정 관계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고요.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기능이거든요. 그럼 당의 공적 라인에서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부탁을 해서 이러이러한 모임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사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상당히 공적으로 좀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과시형 사적 모임이 아니냐 이런 대표의 비판도 나오는 게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점상으로 보면. 예. 또 정진석 부의장하고 또 상당히 극한적인 그 감정 갈등이 대결이 있고. 있었던 이런 상태에서 예. 그런 피해의식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뭐 무슨 사조직이다, 무슨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진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 같습니다. 이게 음. 장재원 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상하게 이게 먼저 이게 보도가 돼서 이렇게 그런 오해를 받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임은 그냥 오픈 플랫폼이고요. 예. 저는 뭐 특정 인사가 주도해서 좌지우지하거나 또 끌어가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저도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 사조직이 예. 아니냐, 개파 모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엉이회인가 뭔가. 부엉이 모임. 결국은 그러다가 네. 이제 해체를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그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이건 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 이거는 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의 시각도 사실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다른 이런 그 어떤 그 친위 모임이라고 그럴까 뭐 예.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생각을 무조건 방어하고 쉴드 치는 이렇게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함께 몰락을 재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된다면 없는 게 낫겠다. 저는 이런 그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게 민심을 좀 더 전달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도 뭐 민들레라고 쳤는데요. 예.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물론 당이 있는데 당도 뭐 이게 뭐 많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 많고 당직을 갖고 있어서 특정 소수한테 이제 아무래도 집중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보완 관계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뭐 이제 그 당 대표나 원내대표 주로 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논란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흔들림 없이 가시는 겁니까? 뭐 취소할 가능성 같은 건 15일 없고요? 날 모임하기로 하셨잖아요. 15일 모임 예정대로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15일 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예.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게 서면 동의 가입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또 몇 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장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당외에서도 뭐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또 이 모임 자체가 갈등 요인이나 분란의 씨앗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조금은 그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조금은 뭐 제 생각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처음에 만났던 의원들하고 다시 좀 논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당 대표와 원내 대표님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다라든지. 근데 그 두 분이 이 민들레 모임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준석 대표, 그럼 당내 최대 개파 되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 의사는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원내대표께도 그분도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의원실에 모든 분들에게 보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다고 이미 이제 의사를 밝힌 분 보면 뭐 조혜진 의원, 뭐 정우택 의원, 뭐 이명수, 뭐 이렇게 정우철 의원님도 이런 분 다 계신데 예. 조혜진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친윤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가면 친윤 그룹이라는 얘기 싹 없어질 겁니다. 그거 조혜진 의원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그동안의 역사, 정치 최근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에 지금 최근 실세를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은 이 모임에 적극적이시고, 근데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모임에 부정적이어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원래는 그 대선 기간 때 윤핵관으로 불리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내 갈등인 윤핵관 대 윤핵관의 갈등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두 분 사이에 뭐 큰 이견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을 공적으로 지금 끌고 있는 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외부의 시각, 또 당에 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시각을 더 대변하는 것이고, 예.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출범하려고 했던 그 당초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또 그 권선동 원내대표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권 대표 측으로 봐서는 오해의 여지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이런 의견을 좀 전달을 저한테도 좀 했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좀 예민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이준석 대표하고 당내 최고참이라고 하실 수 있는 중진 정진석 의원 사이에 갈등이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막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추태니 네. 개소리니 기차는 간다느니 이거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격렬한 차분하게 앉아서 토론하는 게 아니고 예. 감정적으로 치고받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모양이 정말 두 분 다 우습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준석 대표 측이 예민하다고 하는 것이 그쪽하고도 오늘 문제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진짜 모처럼 벗어나서 왔더니 한국은 더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더 전쟁터다. 이거 뭐 더 전쟁 속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하던데 아마 예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전쟁은 사실 좀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저희도 이 부분이 분란 자꾸 야기한 거라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자, 당내 관련 모임들 뭐 우려대로 어떤 개파 모임이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이제 건전한 의원들끼리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짧게 논평해 주실까요? 먼저 진 작가님부터. 글쎄요. 뭐 개파 모임이겠죠. 개파 모임인가? 근데 뭐 설명을 또 들으셨는데. 뭐 개파 모임인데 예. 이런 모임 자체가 뭐 사실 원래 그 취지대로만 운영된다면 참 좋을 텐데 과연 예. 그러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김 소장님은? 이건 이제 선긋기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자 친윤파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당선자 비서실장인 장제원 실장 들어와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이용호 의원 이 당선자 인수위 정무위 간사였죠. 함께 지금 사람 모으고 있는 이철규 의원도 당선자 정무특보나 하여튼 또 중요한 직책을 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친윤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개방성이라는 것은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누가 안 들어오는지 보겠다라는 신호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당내는 굉장히 좀 중간에 찜찜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는 친윤이라는 배를 타고 총선에서 같이 뭉쳐서 한 팀으로 간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글쎄요. 이거 자체가 친박 친이의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용호 의원이 공모 모임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모 모임이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공모이 맞다고 할 줄 알았는데 공모이 아니라고 하셨어. 장원인데 일단 관련 논쟁 어떻게 귀결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죠. 자, 이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비대위가 오늘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식 출범을 했군요.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비대위 구성 인준에 대해서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투표를 실시를 했고요. 찬성 92.7%로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외에도 당연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또 삼선 의원 대표 한정혜 의원, 재선 대표 박재호 의원, 초선 대표 이용우 의원이 포함되고요. 예. 원외 인사 할당으로 김현정 위원장 협의회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 할당 비대위원 3명에 대해서는 이번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대위가 임명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대위의 과제, 일단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8월 전당대회 관련한 룰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예. 현재 친명계는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비명계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올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 위원장이나 이쪽에서는 일단은 룰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쇄신을 위해서 팬덤 정치 벌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의원이 또 강성 지지자들 향해서 자제해달라는 말까지 했군요. 네, SNS를 통해서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넘어서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문자 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운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복당을 희망하는 정치인이 나타났는데 아까 언급이 됐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번 주 중 복당하려고 한다 밝혔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그냥 예, 오늘 네. 언제쯤 복당할지 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예, 박지원 전 원장은 2016년 1월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옮긴 바 있는데 예. 6년 정도 만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음.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방문이라든지 이런 행보로 어느 정도는 예견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도 SNS를 통해서 자연인 박지원보다는 정치인 박지원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도 더욱 겸손하게 나라와 민주당을 위해 노력하겠다. 육회 통쾌 정치 읽어주는 정치구단 박지원으로 정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읽어주는 정치구단 박지원으로 정진하겠다는 건 방송 활동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모두 볼 수 있겠죠. 정치와 방송 모두 하겠다. 네. 자, 진 작가님 민주당 오늘 비대위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뭐 별로 기대할 건 없죠. 뭐 전당대회 준비하실 거고 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되도록 레드카펫을 까는 일을 좀 하시게 될 것 같고 예, 이재명 의원이 이제 자제를 요청을 하긴 했지만 욕설 자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강성 지지층이 당의 노선을 좌우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의원들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한다는 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자, 김 소장님은? 예, 노선은 어떤 식으로 좌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열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현재 대의원 비율이 45%인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 너무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다른 룰은 못 바꿔도 권리당원과 이 소위 말하는 대의원의 비율 이미 4월에 20%를 줄이는 혁신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집권 지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